네, 동시효과 구간입니다. 현재는 2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양 지수 어떻게 출발 앞두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증시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하락 출발 예고되고 있는데요. 이틀간 너무 지나치다 싶을 만큼 가파르게 하락해서 일정 부분 또 선반영된 부분이 있어 보이는 동시효과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미 증시 밀리는 것만큼 빠지지는 않거든요. 보합권 정도에서 오늘장 그래도 금요일은 또 버텨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전거래일 대비 0.12%, 2포인트 정도만 하락하면서 2296.40포인트입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아깝게 2300선 바로 밑돌면서 거래를 마쳤었는데 2300선 근처에서 많이 멀어지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시그널을 보여주느냐 오늘장 코스피 지수를 보는데 관전 포인트 되겠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인데요. 이쪽도 비슷합니다. 버티려는 힘. 동시효과 구간에 나타납니다. 평상시 이때쯤이면은 이쪽 반대매매 물량 호가 잡히면서 크게 밀려나며 오히려 본장하면 좋은 경우 많았는데 오늘은 그렇지는 않네요. 0.08% 하락하면서 743.29포인트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거의 전일 종가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 움직임 보겠습니다. 현재 키워드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교육이 가장 강합니다. 교육 관련해서 정부 쪽에서의 정책 발표 어제자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오늘장에서 강한 상승권으로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교육 쪽에서 3년간 77조 투자하겠다. 미래교육 청사진을 정부 쪽에서 내놨는데요. 여기에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 상당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메가MD가 바로 상한가 직행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NE농료 15%, 그리고 비상교육 쪽으로도 좋고 YBM넷도 두 자릿수대 급등으로 거래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IBM 기명도 한 7% 정도 오름세, 아이스크림 에듀 쪽 괜찮고요. 그리고 앞서서 JLK의 뇌졸중 관련해서 의료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정을 알려드립니다. 10월 27일 금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 주 내내 정말 힘들었는데 금요일은 그래도 우리를 좀 쉬게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워낙에 보기만 해도 지치는 수요일, 목요일이었는데요. 바닥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오늘도 바쁠 것 같은데 일정 많습니다. LG전자 앞서서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하면서 그날 주가 좋았었는데요. 오늘 확정 실적 내놓고 또 컨퍼런스 콜도 있습니다. LG전자 향후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지 최근 들어서는 이 컨퍼런스 콜 내용에 따라서 장중에 주가가 많이 움직이기도 하죠. LG전자 실적 발표 있고요. 현대차 그룹주들 실적 나옵니다. 기아하고 현대모비스 실적 예고돼 있고 대우건설은 개장 전에 실적을 내놨죠. 호텔신라 등 오늘도 실적 발표가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미국과 중국 외교장관 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왕이 부장이 미국 갔는데요. 어떤 성과를 가져올지 이 부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하는 것 같은데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김이나 캐스터 알려주세요. 네, 간밤 글로벌 증시는 미국 증시도 그렇고 유럽 증시도 그렇고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증시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클라우드 실적에 대한 실망감에 이 알파벳의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3%대 하락세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글로벌 증시가 부진했던 가운데 국내 증시는 어떠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오늘 선방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4%가량 오르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2300포인트 선을 어제 이탈했었는데 오늘은 곧바로 2300포인트 선 복귀해내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230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도 더 강한 탄력을 받으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0.8%가량 오르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74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 확인해 보시면 거래소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은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은 506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사뭇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들 저가 매수세 기록하면서 현재 13억 원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합심해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84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닥에서도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나쁘진 않고 선방해주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따라서 상승하고 있는 섹터가 조금 더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섹터 확인해 보시면 오늘 의료정밀 섹터가 1%대로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운수장비 섹터에서도 1.4%의 상승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운수장비 섹터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완성차 기업 그리고 완성차 기업을 비롯해서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아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안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 실적 발표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는 현대모비스라든지 현대오토에버 쪽으로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 섹터에서도 0.8%가량의 상승률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식료품 섹터 0.6%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섹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락하고 있는 업종 확인해 보시면 종이 목재 섹터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보시면 9% 넘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조금 더 자세하게 종목별로 살펴보시면 영풍재지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풍재지 현재 29.89%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의약품 섹터에서도 0.86%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보험업종에서도 0.44% 하락하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거래소 확인해 보시면 삼성전자 쪽으로는 어느 정도 저가 매수 유입되면서 현재는 강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0.3% 오른 66,900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오늘까지는 조정받는 흐름입니다. 0.5% 하락 출발하면서 12만 원 선 이탈했습니다. 11만 9,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어제에 비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주들 쪽으로 어느 정도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0.5% 하락하고 있지만 LG화학의 경우에는 1% 넘게 오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1.53% 오른 43만 2,500원을 기록하는 가운데 삼성 SDI 쪽으로도 저가 매수세 들어오면서 현재는 1.54% 오른 42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완성차 기업들 확인해 보실 텐데요. 현대차와 기아가 오늘 일제히 1% 넘는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 보실 수가 있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3% 넘는 탄력을 받아 나가면서 오늘은 강한 흐름을 가져나가고 있습니다. 앞서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서 오늘장 포인트로 잡아보셔야겠고요. 네이버 보겠습니다. 네이버 쪽으로도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서 0.77% 상승 중에 있습니다. 또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퓨처엠 보시면 이쪽으로도 어느 정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상승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포스코홀딩스 0.36%, 포스코퓨처엠이 0.2%로 강보합권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조금 더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쪽으로 어느 정도 반발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에코프로 BM이 0.7% 오른 20만 1,000원을 기록하면서 간신히 20만 원 선 복귀했습니다. 또 에코프로 같은 경우 0.16% 소폭 상승 중에 있고요. 아직은 62만 2,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LNF는 조금 더 강한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2% 넘게 오르고 있고요. 2.42% 오른 13만 9,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포스코 DX 쪽으로도 그동안 워낙에 낙폭이 깊었던 만큼 어느 정도 매수세가 오늘은 유입되고 있는데 1.65% 상승 중에 있고요. 43,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반도체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반도체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약세를 기록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빨간불을 켜내고 있고요. HPSP가 0.46%, 리노공업이 2.59%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엔터주들 쪽으로도 어느 정도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JYP 엔터테인먼트가 3.39%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SM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3%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엔터주들은 이 마약 리스크 때문에 부진한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 섹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오늘 소폭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3% 넘게 하락하면서 오늘은 조정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증시 흐름은 양호한데요. 일단 중요한 속보 나와서 한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전 총리였죠. 리커창 전 총리 사망 소식이 현재 외신 보도를 통해서 빠르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사망 배경에 대해서 워낙에 속보니까 아직까지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참고로 앞서서 지난 2013년부터 꾸준히 여러 가지 중국에서 전 총리로서 일을 하면서 활동을 해왔었고요. 시진핑 현재 국가주석의 2인자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정권이 탄생하기 전에가 이제 리커창 총리가 한창 좀 활동을 했었는데 사실 리커창 총리는 시진핑이 쫓아냈다 뭐 이런 식으로도 네, 외교 관계를 보는 분들은 해석이 나오는데 과연 이것이 중국의 현재 경기 구조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직 중국 증시는 개장을 안 해서요. 이에 따른 영향은 여기까지 좀 체크를 해드리고 국내 증시로 다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좋은 쪽은요. 동시호가국한테 말씀드렸던 교육 쪽이 좋습니다. 바로 또 직행을 하네요.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키워드는 정책입니다.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이 좀 나왔는지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이 교육 쪽으로 대규모 투자하겠다라는 내용 나오면서 교육 관련된 종목군들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핵심 뉴스에서 이제 의료 AI 이쪽 디지털 의료기기 쪽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서 영역이 확대되는 그 시발점을 알리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영향을 받는 의료 AI 쪽도 강세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종목군들이 반등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여행 쪽, 항공 쪽 이쪽 좋습니다. 그래서 여행 항공 쪽도 강세 움직임 게임 엔터 섹터 단기에 좀 낙폭이 깊었던 종목군들의 반등 움직임도 상당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징주 보겠습니다. 김인하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오늘은 정책의 영향을 받고 있는 교육주들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상승 출발에 성공했기 때문인데요. 거래소에서 보시면 비상교육이 현재 11% 넘게 오르고 있고요. 웅진시크빅 같은 경우에도 4.62% 상승세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보시면 능률이라든지 YBM넷, IB기명, 이러한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일제히 상승불을 켜내고 있고요. 메가MD는 현재 30%에 꽉 채운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교육청에서 미래교육을 위한 재정 투자 계획 마련에 나섰다는 보도 내용 때문인데요. 이 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77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 3개년의 청사진을 내놓았는데요. 5가지로 크게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과 학부모 부담 제로와 유아교육 환경 개선, 개별화와 맞춤형 교육 지원, 미래형 교육 환경 구축 등 이 5가지 핵심을 추진하는 과제를 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여기서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학생 1인 1스마트 기기 보급 등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여기서 가장 큰 컨셉은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전부터 디지털 교육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을 때부터 급등을 해줬었던 이 관련 종목군들, 교육 관련 종목들이 오늘도 상승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더기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활용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교육주는 뭐 수능 앞두고 수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조금 미리 움직이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 요번에 뭐 수능이 조금 쉽게 출제가 될 수 있다는 뭐 그런 기대감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한번 이제 공교육 좀 강화하겠다 해서 이런 주식들이 좀 움직였는데, 일단은 수능 앞두기 전까지 뭐 일정 매매? 그 정도로 한번 접근해보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수능이 11월 16일이니까 약 3주 남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뭔가 좀 플레이가 가능하다. 네, 이렇게 조금 보시는 거죠? 길게 남았는데 근데 막상 이제 수능이 또 쉽게 출제가 되면 그냥 뉴스에 파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바로 수능 앞두고 한 하루 이틀 전까지는 일정이 있으니까 계속 좀 많이 오르면은 뭐 좀 또 이익 실현도 좀 해보고
좀 빠지면 한번 또 다시 한번 사보고 그런 일정 매매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뭔가 사회 문제와 얽혀 있는 것 같은 게 국내에서 경제 상황 안 좋고 뭐 기업들 많이 안 좋은데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경쟁력은 저출산,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앞으로 몇 년 후에는 노동력이 뒷받침되지 않을 거다라는 우려가 상당합니다. 교육도 그렇고 그리고 또 저출산 관련해서 이런 아이, 유아용 콘텐츠 쪽 지원이 이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성과도 많이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핑크퐁 쪽 보시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으로는 최초로 넷플릭스에서 1위를 기록했다. 이 핑크퐁 만든 삼성출판사를 비롯해서 더 핑크퐁 컴퍼니에서 베베핀이라는 애니메이션 만들었는데 이게 미국 넷플릭스에서 1위 차지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어제였죠. 바로 삼성출판사가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거래 마쳤고요. 오늘장 추가 상승하면서 14%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토박스 코리아 같이 묶이죠. 이 종목은 어제 장중에 길게 윗꼬리를 달면서 한때는 20% 육박한 급등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삼성출판사 정도만 시세를 막판까지 끌어올렸고 다른 종목 토박스 코리아나 오로라 쪽으로는 다소 좀 윗꼬리가 달리면서 대조를 이루기는 했습니다. 핑크퐁 모멘텀 예전에 아기상어 때 한창 이쪽에서 수익 낸 분들 많으셨을 텐데 오랜만에 봅니다. 이런 뉴스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어제 그 얘기로 이제 삼성출판 상한가 갔는데 좀 전에 아기상어 예전에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삼성출판사 차트 보시면 이거 차트로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낙폭 과대에서 지금 오늘도 오르고 있는데 단기성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엄청나게 펀더멘탈을 변화시키고 실적을 개선시키는 요인이 아니다. 네. 시장이 어수선할 때 좀 단기적으로 틈새를 한번 노려보아서 틈새로 좀 올라간 것으로 보고 있고 예, 저는 이런 종목들은 그냥 단기간에 접근하신 분들은 그냥 이익 실현하고 나오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짧은 단타 정도로만 활용하자 얘기해 주셨어요. 예, 핑크퐁 관련된 업체들 묶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정책 모멘텀 맞는 쪽 많다 말씀해 드렸는데 의료 AI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보험, 건강보험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부담이 이제 덜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첫 번째 타자가 JLK였습니다. JLK의 이 뇌졸중 관련된 AI 서비스 이제부터 건강보험 적용되면서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이 소식이 확실히 반응이 나오면서 오늘장 7%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JLK는 이번 주에 거의 밀린 게 없네요. 4거래를 연속해서 반등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루닛 보겠습니다. 루닛도 반등세 보여주면서 4% 정도의 오름세, 뷰노도 5% 상승하고 있고 딥노이드도 5%가량 상승하며 의료 AI 쪽 확실히 동반 강세 움직임을 띠고 있습니다. 이제 좀 바닥 나왔다고 봐도 될까요?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 어느 정도 올라갈 거예요. 전체적으로 지금 모든 주식이 루닛 차트 한번 보시면 다 이래요. 모든 주식이 지금 차트가 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낙폭과대에서 반등 특별한 이슈가 아주 있어가지고 올라간다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어제 2,304 잠시 코스피 기준으로 좀 깨기는 했지만은 어느 정도는 좀 많이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시장 반등 한번 노려봐야 반등 나오는 과정에서 같이 좀 움직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제약바이오 쪽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의료 AI를 비롯해서 큰 범주에서 제약바이오 오르는 종목군들이 많은데요. 여러 가지 키워드들 의료 AI에다가 비만약 쪽도 오늘 좋고요. 그리고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이쪽 관련주들도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환자가 좀 늘어나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해지는데 국내에서도 불안감이 좀 확산되고 있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더스 제약이 현재 9%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국제약품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13%대 급등하는 모습 띄고 있습니다. DXVX도 같이 묶이는데요.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에 국한한 그런 이슈로 빨리 마무리가 되기를 바랬는데 계속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네요. 그렇죠. 다 이런 이슈가 한번 불거지면 단기간에 꺼지지는 않아요. 항상 어떻게 보면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하고 뉴스의 확대 재생산 과정에 맞춰서 주가는 이제 등락을 거듭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거 저번에 이제 물어보셨을 때
뭐 어떻게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그쵸,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말씀드렸고 그렇다고 본다면은 역시 뭐 짧게 대응하자.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 이런 주식은 또 오히려 못 갈 수가 있으니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급반등 나오고 있는 섹터들 보겠습니다. 어제 전체적으로 밀리는 가운데서도 유난히 좀 많이 밀린 종목군들이 있죠. 엔터 섹터, 최근에 연이어서 터지고 있는 연예계 마약 사건으로 인해서 엔터 섹터를 바라보는 시각도 좋지 못했습니다. 하이브 오늘 6% 정도의 반등 움직임 나타내는데요. 사실 어제 장중에 좀 전해진 내용인데 사실 확인이 안 돼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하이브 하면은 대표적으로 BTS도 이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됐었는데 아니라고 일축을 하면서 급반등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하이브 10% 밀렸고요. 오늘 6%의 반등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JYP 쪽도 볼게요. 여기도 어제 6% 하락이었는데 오늘 3% 정도의 반등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 불거지고 있는 GD도 아니라고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소속사를 옮기기는 했지만은 YG 엔터테인먼트 보겠습니다. 이쪽 3% 정도의 반등 움직임 보여주면서 대체적으로 엔터 섹터 강한 반등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시름 덜어도 되는 걸까요? 일단 어제 하이브 급락은 BTS 얘기도 있었고 르세라핌까지도 같이 좀 얘기가 맞네요. 나왔었어요. 네. 뭐 마약열로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아니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좀 부인을 했고 저도 뭐 아닐 거라고는 보고는 있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마약에 대한 그런 연예인들의 우려감 때문에 지금 어제 연예 기획사 주가들이 굉장히 좀 많이 빠졌죠. 특히 뭐 YG 같은 경우는 GD가 예전에 YG 소속이었기 때문에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YG로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같이 좀 빠졌는데 저는 뭐 일정 부분 좀 회복은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은 기술적으로만 굳이 본다면은 뭐 한 차례 정도는 바닥 확인 과정이 또 한번 필요하지 않느냐. 일단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안 좋은 쪽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이 실적 시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실적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이 나타나는 종목이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가운데 현재 LG 생활건강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한때 황제주였습니다. 100만 원을 안 깰 것처럼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냈던 그런 종목이 지금은 30만 원대입니다. 그때 뭐 70만 원 선은 지지가 될 거다. 90만 원은 지지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많이 빠졌죠. 30만 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32만 6천 원까지 터치가 나오고요. 현재도 33만 원 하회하면서 15%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장 마치고 나서 실적 내놨는데요. 영업이익이 1,285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했을 때는 30% 정도 줄어든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추정치가 1,600억대였는데 1,200억대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LG생활건강 15%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JVM도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부진한 실적입니다. 시장 눈높이를 맞춰주지 못하면서 13% 급락 25,250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적 부진해서 빠지는 것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실적을 개인 투자자들이 미리 뭐 알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도 아니고. 네. 회사의 주식 담당자랑 통화를 하면은 얼추 조금 힌트 같은 건 얻을 수는 있어요. 통화를 하다 보면 컨센서스 상회할 것이다, 하회할 것이다. 뭐 그런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실적 부진, 그 다음에 JVM도 어제 시간에서 실적 부진 때문에 8% 정도 빠졌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현대차 정도만 지금 실적에 컨센서스 상회하는 실적 발표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부진해요. 그러면은 차라리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전망이 좋다고 예상되는 거 빼고는 차라리 그 후에 접근하는 게 낫지 않나. 발표 일정들이 쭉 있어요. 챙겨보셔가지고 그렇게밖에 접근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 뭐 중국에서의 결국에는 포지션이 가장 크기 때문에 중국에서 회복이 안 되면 힘들어요. 뭐 다른 나라 북미나 유럽 쪽으로 판로를 개척을 한 것도 아니고 일본 시장으로 개척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역시 뭐 지금 상황에서 뭐 어쩔 수 없다. 그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들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들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사기도 애매하고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100만 원대에서 샀으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뭐 최근에 좀 샀는데 뭐 어느 정도 손실을 감내할 수 있다 그러면은 뭐
나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조심스럽게 이렇게 해서 투자 의견 알려드렸습니다. 실적 부진한 종목.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많이들 겪으실 텐데 부디 오늘 장에서 좀 현명하게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기에 따라서 단가에 따라서 또 스탠스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다음으로는 여행항공 쪽 가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하나투어가 연속적으로 좀 오름세 나타냈었는데 오늘은 한 1% 정도 하락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근래 이 여행항공 쪽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에어부산 쪽 보겠습니다. 현재 이 종목이 8%의 급등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티웨이 항공도 3%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제주항공도 2%대 이렇게 전체적인 여행항공주들 양호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유가도 좀 빠졌고 유가가 이게 전쟁이 났는데 예상보다 못 가잖아요. 저도 못 갈 거라고 저도 저번에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일단 그거인 것 같고 그다음에 여행주들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지금 여행 어떻게 성수기 시즌도 아닌데 지금 그렇고 근데 이런 거는 있겠지요. 중국의 경기 부양에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지 않겠나 그런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게임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게임도 반등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느낌이 드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죠. 여행항공도 사실은 중국 쪽에 연결이 많이 돼 있고 NCC 쪽, 이 석유화학 쪽에 오늘 롯데케미칼이나 이쪽도 좋은데 이쪽도 중국 쪽. 그리고 게임도 어찌 보면 중국에 기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판호에 대한 기대감 있는데요. 컴투스가 5%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NC소프트도 4% 가깝게 오름세 보여줍니다. 컴투스 홀딩스도 좋고 오늘 컴투스 그룹주들 괜찮네요. 그리고 웹젠이나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쪽으로도 플러스권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임주들의 양호한 흐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11월 달에 지스타 있거든요. 그거에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싶다. 움직임들이 최근에 다들 괜찮아요. 펄어비스도 그렇고 크래프톤도 그렇고요. 차트 보시면 다 그래요.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NC소프트는 11월 2일에 TL 신작에 대해서 예전에 발표를 했었는데 그게 베타 버전이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좀 보완을 한다. 그리고 11월 달에 지스타에서 신작이 발표될 거라고는 얘기는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공식적으로. 거기서 신작 발표.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양시장은 강보합권 정도 기록합니다. 눈에 띄게 강하게 오름세를 나타내지 않아서 보면서도 약간은 조마조마하실 텐데요. 그러면 이제 슬슬 바닥에 대한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인지 아니면 멈췄다가 다음 주에 또 고난의 시작이 될 것인지 오늘장 전체적으로 좀 팁을 주세요. 일단 코스피 차트 보시면은요. 추세, 모멘텀을 보면 하락이 맞아요. 하락이 맞고 전체적인 시장, 코스피 시장이 지금 가지고 있는 PBR을 보면은 어제자로 0.83이었습니다. PBR이 1 미만이면 저평가는 많고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 큰 붕괴가 나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그냥 하락은 그냥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추세는 아직까지 하락이기 때문에 좀 더 빠질 수는 있어요. 솔직한 얘기는 더 빠질 수는 있고 하지만 여기서 급하게 V자 반등이 나올 거라고는 솔직히 또 보지는 않아요. 그냥 PBR이 0.83이면 이기는 하지만은 저번에 2130, 2140에서 우리가 이제 9월 달 말에서부터 올 8월까지 긴 랠리가 좀 왔었는데 그때가 PBR이 0.76, 0.75 정도 됐거든요. 어쨌건 그 정도에서는 반등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붕괴가 되지 않는 이상 지금 그런데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경제가 안 좋기는 하지만 바로 붕괴가 되지는 않을 것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일단은 좀 버틸 것이다. 그러나 조금 이제 서서히 접근해보자.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